자, 이번 강좌는 이제 사업 방식 중에서 수용 사용 방식이죠. 수용 사용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 가격이 싸서, 그죠? 부근에 비해서 싸서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사업하게 되면 대상은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그 필요한 토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단 누구는 못합니까? 조합은 할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 사업 시행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 중에서 누가 문제될 수 있어요? 민간이 문제될 수 있죠. 그래서 민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면 되겠죠. 그래서 국공유를 제외하고 면적의 3분의 1을 갖다 소유하고, 왜? 속된 표는 먹고 튀는 사람 때문에 문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정리합니다. 이 요건은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할 거냐? 도시개발구역 지정시를 기준점으로 해서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사업할 때 절차와 관련돼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 중에서 누구는 못한다 그랬죠? 앞서 얘기했죠. 자, 누구는 못한다? 시행자의 조합은 못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겠죠. 자, 수용 사용에서 절차를 보면 절차는 이 법부터 적용받아야 되겠죠. 도시개발법도 적용받습니다. 근데 이 법에 규정이 없더라. 그러면 일명 무슨 법이죠? 우리는 일반법이 있죠. 토지 보상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갖다가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준용하지만 이 자체를 갖다 준용한다 할지라도 절차상 뭐가 있으면 절차상 특례를 인정해줘야 사업 시행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특례 때문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알 수 있겠죠. 자, 제일 먼저 사업 인정 고시가 의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업 인정 고시는 어느 때 의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이 사업 인정 고시는 이때 의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실시계획이지만 실시계획이라면 이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서 시행자가 지정됐고 시행자 지정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하잖아요. 이미 하나, 둘, 세 단계를 지났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는 미실현 이익을 갖다가 사업 시행자가 또 안하게 되는 그런 부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사업 인정고시 의제 시기를 앞당깁니다. 그래서 어느 때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구역 지정 시에 자 세부 목록을 고시하죠. 그래서 이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이겁니다. 상세한 목록, 갑의 땅, 몇 평이고 지목이 뭐고 이런 거, 을의 땅, 몇 평이고 지목이 뭐고 이런 형태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 할 때 바로 세부 목록 고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결 신청 기간은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 재결 신청 기간은 연장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 기간 내로 다 통일해 줍니다. 그래야 사업 시행자한테 좀 편하죠. 왜? 알박기 같은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경우를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쯤 하면 그 방식에 따른 문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 시행자만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관이 아니죠. 특별 규정이 없으면 어디 따라간다 그랬어요? 토지보상법. 일명 뭐예요? 토지보상법.
정확 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거로 본다. 그랬죠. 오, 바로 세부 목록 고시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거로 본다.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 4번 국가가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원형지를 좀 이따 배우겠지만 3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3분의 1 이내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5번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물이 도시개발 사업에 조성된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의 얼마?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그래줘야 되겠죠. 자, 이것이 역시 잘못된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3번이 옳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줘요. 다음은 이제 절차가 있다면 여기에 방법이 있겠죠. 자, 수용 사용에서 방법. 원칙으로 사전 보상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사전 보상할 때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현금이 좋죠. 그럼 현금은 누구한테 불합리하죠? 불합리하보다는 누구한테 좀 어려움을 느끼죠? 시행자한테. 그래서 채권을 주게끔 하는 거예요. 토지 상환 채권을 주게끔 합니다. 그 여기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것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원하는 경우는 일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2분의 1을 갖다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때 그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가 있어요. 발행하자. 그럼 여기는 어쨌든 계획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지급보증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승인받느냐 안 받느냐,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어쨌든 이 발행계획서는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급보증은 민간만 필요하지 공공기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정권자 자체, 이 사람은 할 필요 없고 나면 승인받아야 되는데, 자, 받지만 지정권자 자체는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 지정권자 시행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초과할 수 없겠고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환기는 10년이면서 김영식 증권을 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10년이면서) 김영식 증권. 가장 중요한 건 이자율, 이율은 누가 정하느냐죠. 그래서 이율은 누가 정하느냐 하는 걸 봤을 때, 자, 우선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해서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누가 정한다? 발행자.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양도성이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전할 경우 취득한 자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줘야 되겠죠. 그럼 채권 원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발행자 또는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이 자체를 갖다가 이제 그 소유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뭐에 통보해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기출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토지상환 채권에 대한 토지소유가 원하는 경우에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 자, 가장 중요한 게 일부죠, 일부.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 채권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 채권에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 초과하지 아니하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토지 상환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후 주송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가서 채권은부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발행자 또는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구나 이런 말 썼죠. 그래서 분명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채권을 갖다 비교해봤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왜냐 도시군계획 시설과 관련된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했습니다. 채권이 원래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주택상환 채권이 있는데 주택상환 사채를 알죠. 주택상환 사채는 제가 갖다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주택법의 내용이고 여기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어디 있죠? 국토계획법에 있죠. 목적은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대금 일부를 매수대금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행은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 발행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네,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사안기한 10년 조례를 정하는 거고. 자, 역시 이율도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토지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토지상 원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고 매수된 일부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시행자 중에 발행할 수 있는데 단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지급보증을 받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지정권에 승인받습니다. 분양토지 분양 건축물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분의 1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김영식 증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이자율은 누가 정한다? 10년 범위인데 발행자가 정한다는 거 꼭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법이 나오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도자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발행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환기한은 5년에서 10년 이자율 같은 경우는 보겠지만 자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럼 시행을 위한 조치 중에서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죠. 자 우선 2주 대책 마련할 수 있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시행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한테서 반드시 2주 대책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나가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죠. 이건 누굴 보호하는 거죠? 시행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을 받게 함으로 따라서 미리 시행자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상호 소위 뭐라 볼 수 있어요. 양자가 좋은 거죠. 나는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니까 좋고 시행자는 비용을 갖다가 사업비를 갖다가 확충할 수 있으니까 좋고 알겠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단 이때 선수금을 받을 권리 중에 요건이 있습니다. 즉 행정청 시행자는 소유권을 확보를 10% 이상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행정청은 소위 우리가 먹고 튄다는 말을 많이 썼죠.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냐. 가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를 갖다 할 수 있냐. 우리가 공사 진척률 10% 이상 돼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할 수가 있다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나가서 이 공급 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 환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서 필요하다면 보증서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도 같이 말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원형지 개발 공급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 포인트는 이제 방식 중에 아까 그랬죠. 우리가 공급하는 방식 크게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조성에는 공급이 있고 원형지로 공급하는 경우 있다. 그래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시개발 구역 자체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단면을 잘라 놓은 거죠. 그 여태까지는 이걸 갖다 다 평탕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단 작업을 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택지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얼마까지는 자, 이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이 중에 3분의 1은 있는 그대로 이래왔다가 뭐라고 쓰면 원형 이렇게 된 거죠. 원형 있는 그대로 하겠다. 그럼 나머지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가서 택지를 다 조성해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는 방식을 원형식으로. 이거는 전체 3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다. 그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 이거는 그만큼 자연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이 원형지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하는 것이다. 꼭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최고. 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가서 시행자가 하겠다는 얘기죠. 시행자가. 그 여기 시행자가 있습니다. 이 시행자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갖다가 가서 여기 있는 이 시행자가 이들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정권자는 여기다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승인을 할 때에 가서 보면 용적률의 개발 밀도 계획, 용적률 같은 개발 밀도 계획, 또 나가서 토지 용도별 면적, 또 배치, 교통 처리 계획,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 같은 걸 갖다 통해서 뭐 할 수 있냐? 이행 조건, 조건부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조건부를 붙이죠. 조건이 가능하다. 즉 조건으로서 할 수가 있다.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여기 있는 이 시행자는 여기를 갖다가 이제 원형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자, 이 조건이 있다 하면 그 조건대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갖다가 공급할 거 아닙니까?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이제 공급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때 이 공급하는 방법과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가격.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거네요. 여기 하는 사람이 누구냐? 즉 원형지 개발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한다 그래서 원형지 공급 개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지 공급 개발자는 몇 가지가 있는가? 그걸 봐줘야 되겠죠. 자, 원형지 공급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누구누구냐 하는 걸 갖다 본다면 일단은 자, 누가 있어요? 국가 지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들에 의해서 있는 공모에 선정된 자. 공모에 선정된 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여기 중에서 자기가 직접 자가용으로 쓰겠다는, 자가로 쓰겠다는 소위 공장용지나 공장용지, 학교 용지로 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 이게 이제 필요한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 공급할 때 공급의 방법이 있겠고 가장 중요한 가격 있잖아요. 그 여기 봅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 선정된 자 상대방이 특정돼 있어요? 특정되지 않았어요? 특정됐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특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무슨 계약? 수의 계약을 해줘야 되겠죠. 상대가 특정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 공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쓰겠다. 공장용지나 학교용 쓰겠다. 이거는 경쟁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제 입찰 방식을 가져가야 돼,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이 포인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은 이 원형지도 뭐가 있어야 돼? 감정 가격 있지 않습니까? 원형지 감정 가격에다가 여기다가 뭐냐? 이행을 조건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기반 시설 설치 등의 공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걸 합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다가 이 공사비를 합쳐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어요. 협의를 통해서 정한다 하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협의를 통해서 정한다 하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여기 내용이다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원형지 공급 개발자는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 공사를 갖다가 착수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 착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정권자가 원형지 개발자 이거 공사 착공을 했다. 착공하라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행자한테 가서 이행을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원상에 거라 아니면 승인을 취소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 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정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또 하나 여기 원형지 개발자는 전명이 제한받습니다. 10년 범위 내에서 매각 제한을 받아요. 근데 매각 제한 받지만 이 매각 제한이 필요 없는 애가 있습니다. 누가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느냐? 그 중에 보면 여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 제한은 어떤 거냐? 여기 보세요. 계약 체결부터 10년. 그 다음에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완료받은 날부터 5년. 그럼 결국 5년하고 10년하고 먼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10년이라는 게 있죠. 계열통. 근데 공사가 1년 만에 끝났어. 플러스 5년. 그러면 6년이죠. 그럼 먼저 6년 만에 뭐가 됐어요? 소멸됐죠. 먼저 도래됐죠. 그럼 6년 지나면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사 기간이 6년 걸렸어. 그럼 6년 플러스 5년 11년이죠. 그럼 10년이 지나면 먼저 도달. 소위 우리가 쓸 때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끝나는 기간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매각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주용 택지라든가 또는 공공문화 시설 이런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미뤄뒀다. 그러면 기반시설 용지, 임대주택 건설 용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쯤 하면 이제 기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자,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 공급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원형지를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된다. 자, 맞죠?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했다. 자기가. 나 2번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3분의 1 범위 내. 맞죠? 얼마 범위 내? 3분의 1 범위 내에서 한다 하는 거 분명히 여기 있으니까 잘 알 수 있겠지. 3분의 1 범위. 자, 그 다음 3번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대한 관한 서류가 첨부. 왜? 그래야 조건부를 해줄 수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4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에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 아니죠. 자 봐요. 감정가격에다가 플러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의 공사비가 있다면 그걸 더해서 협의해서 정한다.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원형지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이제 다 조성해서 공급했다면 자,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 불특정하게 획정되어 있던 땅을 갖다가 이제 다 여기 자체를 공사가 다 완료시켰어. 다 택지 완료됐어. 원형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까는 원형지 있는 그대로 3분의 1 정도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조성된 이 땅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려죠. 그럼 공급하려면 미리 공급 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한다 그랬죠.
누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제출은 이 사람한테 제출해야 되겠죠. 지정권자한테. 근데 제출할 때 비행정청이면 경유주의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장한테, 예를 들어서 시흥시장을 통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이렇게 각각 개념들이 다 이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져가는 걸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면 방법은 어떻게 될 거냐. 자, 방법적 측면에 보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방법은 이제 방법 공급할 때 방법. 원칙은 경쟁 입찰. 그러면 최고 낙찰자한테 주는 거 당연하겠죠. 네, 예외적으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뭐가 있느냐를 아셔야 되겠죠. 얘는 크게 추첨 방식이 있겠고, 그 다음 가서 수의계약 방식이 있더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특정할 수의계약이고, 추첨 방식, 추첨. 그럼 우리는 이 뭐 경제 입찰을 다 외울 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갖다 공부하는 게 좋겠느냐 봤을 때 이러한 추첨 방식에 있는 걸 공부하는 게 좋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단공장하면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좀 세게 발음해가지고 단추공장 이렇게 단추 추자를 갖다 액센트를 하면 좀 연상할 수 있죠? 추첨 방식이구나. 그러면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100평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용지는 추첨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가서 주택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즉 임대주택 건설 용지, 그 다음 공공택지, 그 다음 공장용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져간다면 되게 규모가 작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방식? 추첨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그 다음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임대주택 건설용지 및 공공택지, 공장용지. 그래서 뭐라 한다? 단추, 추라 그랬죠. 추, 공장 이렇게 공부하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건 상대방을 특정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학교, 공공청사 같은 지방자치 건물 상대가 특정돼 있죠. 또 최소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서 앞서 얘기할 때 뭐가 있어요? 소위 수용당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양도한 자라든가 아니면 채권을 갖다가 받은 사람 있죠. 그렇죠? 아니면 선수금 받은 사람 있죠. 상대가 특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2회 이상 경제 입찰을 했는데도 2회 이상 경제 입찰 방법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됐다. 그럼 그 사람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가격이 중요하더랬죠. 이제 가격, 방법 때는 가격. 원칙은 경제 입찰 방법이니까 감정가격을 기준점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격을 기준점에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정가격.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정가격으로 줘야 되는데 자, 일정한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로 다 준다. 이거 이하로 준다는 거 있죠. 요거 아주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정가격 이하로 준다는 쓰면 대표적으로 뭐냐? 학교, 폐기물 처리 같은 공공시설, 공공청사 이런 것들은 다 감정가격 이하로 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법에 설치된 복지시설인데 단 그중에 유류시설은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추천한 자한테 줄 때 그렇게 주는 거고. 그 다음 가서 국토위계획 및 법률에서 이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이전으로 공장의 소유자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해서 이르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때 공장을 이전한 사람. 그 다음 임대주택,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관광진흥법의 호텔업 시설, 단 객실이 200실 이상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뭐로다 주느냐? 소위
지금 있는 것처럼 일반적 공급 방법에 따라서는 경제 입찰, 그다음에 예를 들어 추첨, 수의, 가격은 감정가격 이하로 주는 경우도 있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쯤하면 기출 체크를 보면 되겠네요. 도시개발법령상 조성 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 했어요. 조성 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경우에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할 지정권 승인받는다. 자, 지정권자한테 제출받죠? 승인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할 때만 필요했었죠? 우리가 원형지를 할 때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은 역시 틀렸습니다. 그다음 2번 조성 토지를 공급하려면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단추 공장이잖아요. 추천 방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조성 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는 금액이다. 맞네요. 자, 가격은 감정가격이 아닙니까? 여기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공공청사 용지를 지방자치에 공급한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받았다. 그럼 무슨 거예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잘못된 거. 옳은 것은 3번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무슨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냐면 수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무슨 방식? 수용 방식. 그럼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환지 방식이란 말은 이런 뜻을 갖다 볼 수 있겠죠.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도시개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구역이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공공의 효용 증진을 위해서 한다 그랬죠. 공공의 효용 증진. 그래서 이 공공의 효용 증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뭐 하는 거다? 교환하고 분합하는 것이다. 그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가치권을 돌려준 걸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환지계획 안에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이걸 갖다가 갑당, 을당, 병당, 정당,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도로가 있긴 합니다. 도로가 있긴 해요. 자, 그 다음, 여기, 자, 파출소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땅, 그 다음에 기땅, 경땅, 신땅, 임땅, 개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것을, 요거를 갖다 이제 도로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파출소라 그랬죠. 이게 파출소. 자, 여기에 무씨가 땅을 갖고 있어요. 건물을 갖고 있어. 그 다음, 여기 보면, 기씨도 갖고 있어. 건물. 그러면 또, 이렇게 되면 되게 가장 비효율적인 땅들로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거만 도로가 돼 있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 자,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미리 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 설계라는 걸 환지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계획? 환지계획 작성. 작성할 때 거기에 환지계획 안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제일 먼저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가 나온다? 환지 설계가 나와야죠. 그 환지 설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무슨 명세가 나와야 돼요? 토지 명세가 나와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지별 명세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내용 중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환지 설계. 이 땅을 돌려주면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건데,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필지별 명세가 나와야죠. 자, 여기 4번지 땅 갑거고 면적이 얼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5번지 땅 을거고 자 면적이 얼마고 위치가 어떤가. 자
6번지 땅 병거고 위치가 얼마고 지목이 얼마고 수리가 어떻게 되고 이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건 7번지 땅 정식거입니다. 정식거. 자, 역시. 그다음 8번지는 도로입니다. 자, 9번지는 파출소요. 네, 10번지는 무땅이야. 그다음에 이 11번 땅 자체는 11번 땅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구청 땅이야. 구청 땅. 자, 12번이 기시 땅이야. 그 다음에 13번 땅이 경시 땅이야. 네, 14번 땅이 신시 땅이야. 그 다음에 15번 땅이 예를 들어서 무시 땅이야. 경신 임시 땅이야. 네, 16번 땅이 계시 땅이야. 네, 17번은 누군지 몰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런 거는 이제 떠난 사람들한테 확인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필지별 명세가 나와야 되겠죠. 그 여기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제자리에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리에 돌려주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제자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제일 먼저 환지 설계 나와야 되겠죠. 이건 평가식도 있고 면적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식으로 하게 되면 뭐라 그러냐? 하나의 평균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 공사비를 갖다 나누는 거죠. 자, 권리가액 합계. 자, 되게 권리가액 합계에서 플러스 채비지 평가액 합계를 해서 100분을 나타나는 겁니다. 자, 소위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하면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내가 부담이 얼마, 그럼 땅값이 얼마 정도 올라갔겠냐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땅값은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필지별, 권리별, 필지도 있지만 가불병정, 소유도 있지만 그들이 저당권도 있고 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나와야 돼요.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청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도로 같은 거는 돌려주는 거야, 안 돌려주는 거야? 안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런 걸 채비를 쓰겠다 하면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면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나와야 되겠죠. 채비지도 있고 보류지도 있다는 그런 명세가 나와야 되겠죠. 채비지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팔 수 있는 땅을 채비지. 보류지라는 것은 돌려주지 않고 그럼 보류지에 채비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사람한테 다 돌려줄 수 없죠. 원래 이제 여기 있는 될 수 있는 갑은 갑한테 을은 을한테 정은 정한테 이렇게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걸 되게 평면한지 평면한지 땅으로 주는 평면한지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자 이게 뭐 입체한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서를 다 못 주니까 여기다가 집합 건물을 줘. 뭘 줍니까? 집합 건물. 그래서 땅 대신 집합 건물의 일부를 주고 건물 대신 집합 건물의 일부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입체환지를 합니다. 그런 상태를. 무슨 한지? 입체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한지 계획에서는 미리 입체한지용 건축물의 명세, 자 집합 건물 명세가 있고 공급 방법 또 규모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쯤 하면 한번 문제를 기출을 한번 풀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하는 거. 환지 설계 있어야 되겠죠. 필지별 명세 나와야 되죠. 필지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나와야 되죠. 채비지 보류지 나와야 되겠죠.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 처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 미리 해줄 수 있어요. 부지정. 그래서 그것이 틀렸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그 문제를 갖다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조건으로 다음 조건으로 비례는 얼마냐? 단 제시된 조건 외에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조성된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이 80억입니다. 평가액이 80억.
그러나 거기서 총 공사비가 20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서 환지 전에 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이 40억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 거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조성되는 80억 마이너스 총 공사비 20억 나누기 얼마나 되겠어요? 가서 환지 전에 토지 건물의 가액을 갖다 나누면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60억 나누기 40억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 그러니까 150%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갖다가 작성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는 거기에 대한 환지계획에 작성할 때 그 작성권자, 작성 내용보다도 방금까지 작성 내용을 했죠? 그러면 작성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